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증시 반등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락세 보이니까 또 체감하는 낙폭이 더 깊었던 것 같은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김종원의 종목식당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 보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으로 또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장중에 양대 시장 3% 가까운 낙폭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소폭 반등은 나왔지만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부분 아주 힘든 하루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한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가 FOMC에 따른 경계감이 우선 큰 문제가 생겼었고, 더군다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오늘 또 마지막에 북한에서 미사일까지 쏘는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큰 작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가 저녁에 열리고 내일 모레까지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FOMC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주가 향방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내일 반등을 생각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 좀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국발 지금 FOMC 회의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크게 터질 것은 우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언론에서는 그 파월 의장이 강하게 메시지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파월 의장이 강한 고민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왜 생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가 좀 중요한데 돈이 많이 지금 시장에 돌아서 그거를 끌어당겨서 물가를 안정을 잡겠다라는 이유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도니까.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돌아서 생기는 현상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병목 현상인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최근 미국의 2주간의 그 오미크론 환자로 인해 가지고 갇혀 있는 환자가 지금 8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공장에서 일하건 식품에서 만든 데 일을 하건 일을 하는 제품 자체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구매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병목 현상으로 입구가 좁아지면서 물가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살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지금 파월 의장도 굉장히 고민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가의 향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인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56포인트 하락한 2700을 간신히 하회하진 않았어요.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2.84%,
889.44포인트인데요. 890포인트가 이탈하게 되었죠. 자, 거래소에서는 지금 개인만이 5,858억 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699억, 기관은 1,710억 매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였는데 개인은 937억, 외국인은 445억의 매도였고 기관은 1,203억의 매도의 흐름이었습니다. 매수의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해외 증시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어제 장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이었습니다. 4% 넘게 빠졌다가 그대로 상승 마감을 한 그러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흔치 않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과연 해외 증시, 해외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해서 계속 오늘 예의주시했는데 상당히 그 유지를 하다가 거기서 줄줄줄 계속 가랑비에 옷젖듯이 서서히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국내 지수도 예상하기를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를 예상을 대부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물 지수가 줄줄줄 빠지다 보니까 국내 지수는 그대로 줄줄줄 가랑비에 옷젖듯이 오늘 아침에 비가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슬비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슬비에 옷젖듯이 슬슬 젖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내일장의 지수는 어떤 예상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반드시 체크할 것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오전 7시인데요. 인텔 실적은 한국의 반도체하고 IT에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챙겨서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매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장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흐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종원의 종목 식당은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김종원의 종목 식당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 중인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시는 분들께는요, 김종원 대표의 특별한 레시피가 담겨있는 무료 강연 영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전망이 좋을 거라고 해서 한국 BNC를 샀는데 1월 초에는 이익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국 BNC 저도 기억하기로 1월 초에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한번 튀어 올라줬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솔루션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 BNC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1월 5일 날 급등을 했었는데 그날 움직임이 굉장히 위아래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하게 폭이 많았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상승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계속 이 종목이 상승했던 과거에 뭐 11월 30일, 12월 16일, 뭐 12월 20일 날 이때 뉴스들을 전체를 검색을 해보니 안트로키노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그 소문 임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뭐 12월 6일 날에는 투약 연내 마무리 예정 소식의 급등이라는 뉴스, 그리고 15일 날은 뭐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 확인 소식의 상한가, 계속 어떤 안트로키노놀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시장에 던지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날 상승시켰다가 그대로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인데 전형적인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 가운데 하나예요.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시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대응이 영역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1월 달에 수익이셨다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1월 달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의 뉴스가 있었는데 언제 이게 유상증자의 뉴스가 있었냐면 신주배당
그 소식이 기준월이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날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신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신데 1주당 0.25주를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월 5일 날 가지고 계셨으니까 아마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종목을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당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발행가액이 14,500원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3월 30일이에요.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3월 30일 날 신주 신규 상장을 하는데 유상증자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총이 9천억이니까 거의 20%가량의 물량이 나와요. 따라서 이 자리만 현재 차트상에서 지금 17,800원 이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때까지 유상증자를 받아서 물량을 더 단가를 낮춰서 매매가 평단가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 30일 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천억 가량의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은 물량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대부분 하락하는 그러한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한국 BNC가 기술적 분석 말고 재무적인 분석을 살짝 보이면 PER이 692예요. 이게 지금 PER이 2020년 12월 기준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하면 약 300% 정도 돼요. 현재 주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가치로 지금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차 목표는 24,000원 가량에서 일단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24,000원 가량에서 24,500원 가량에서 비중 축소를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는 27,500원에서 전량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17,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거를 물량을 평단가를 낮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자리 유지한다라면 다행이지만 또 현재 자리 이탈한다라고 하면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방송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3번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비중만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오늘 지수가 많이 내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내리니까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의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수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의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보통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매매는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상을 할 수 없는 그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비가 살짝 이슬비가 와요. 그래서 지하철을 딱 타면서 이걸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딱 생각하기를 지하철 회사 앞에서 내리면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겠구나. 그럼 우산이 편의점 어딘가 핸드폰을 뒤져서 가까운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비가 오는 것이 예상이 됐을 때 어떻게 우산을 어디서 살 것인가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우량주이지만 지금 계속 매수가 대비 내려온 가격 자체가 25%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은 예상하기는 수익을 만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수익을 어떻게 손실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기 매수의 생각으로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장기 매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컨센서스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4분기 지금 실적 매출액이 5,245억으로 전년 대비 682%의
매출액이 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695억 원으로 23%가량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영업이익의 성장은 전년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컨센서스가 이미 나왔어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대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왜냐 예상이 이미 됐으니까. 그런데 이 예상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 매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왔다. 그럼 올라갈 겁니다. 자, 예상되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왜 내려갔느냐? 지금 현재 PER 현재 주가 자체가 PER이 66.4배입니다. 그 2020년 12월 기준으로 최근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PER이 34.6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바이오주들의 평균보다는 사실 아직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에서는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로는 여기에 박스 구간까지 지금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현재 손절하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 만약에 횡보를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지금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계속 현재에서는 섣불리 비중을 추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예 내려가서 바닥 구간을 확인했을 때 여기서 과감하게 비중을 하는 것을 첫 번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까지 22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하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일단 반등을 할 때 일부 물량을 축소하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보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물량만큼을 차라리 플러스 시키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형의 구간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움직임의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 매수하기가 꼭 필요한 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섣불리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저점 구간 확인해 보시고 비중 축소해보는 전략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김종원의 종목식당에서는 고민되는 종목들 현재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 보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최적의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괜찮고 올해 반도체 업종이 뜬다고 해서 장기로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샀습니다. 요즘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사실 부진한 흐름이 보여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표님,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삼성이나 SK나 모두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대부분 다 힘드니까 힘든 가운데 그래도 다행이신 거는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 뭐 최근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오늘 약간의 손실인 상태이신데 재무 차트를 한 가지 보면은 자, 이게 재무 차트 이게 눈으로 숫자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숫자보다는 차트가 훨씬 보기 쉽죠. 자,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2019년에 잠깐 내려왔지만은 다시 반등해서 상승 곡선으로 만들었고요. 더구나 자본 총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 저평가되어 있죠, 굉장히. 재무적인 상태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으로 한번 이 종목도 장기 매매 타점으로 사실은 괜찮은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금 지수의 움직임 때문에 악영향인데 자,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보면요. 지난 하나, 둘, 셋, 넷, 4년 반 동안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있다가 2021년 작년 2분기 정도부터 1차 상승의 그런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악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은 어떠냐? 매출 영업이 단기 순이익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재무 차트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분기 보고서 보니까
유상증자나 전환 사채도 없어요. 재무적으로 튼튼해요. 근데 안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수죠.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1차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27,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현금화 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서 일단은 왜냐면은 이 자리가 이게 보시다시피 121선 근처 자리 딱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딱 보시면은 돈을 많이 쓴 자리에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고 이 자리가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은 자리였죠. 네. 그러면서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물량을 축소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는 29,500원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자, 대응을 말씀드리겠는데 대응은 자, 24,000원 부근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24,000원 부근이 과거에 여기 표시됐다시피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구간입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될 그런 구간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내려간다. 이 종목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매출처가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의 그러한 것에 꾸준하게 납품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납품이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주봉에서 딱 보이다시피 이 자리에서는 재차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1차로 27,000원 구간 터치를 하면은 일부 수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상담 신청 전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8997번님이 상담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매수가 124,000원이고요. 비중 15% 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SK하이닉스가 메타와 또 SSD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호재성 이슈는 있는데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역시 뭐 지수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차트를 잠깐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차트가 지금 살짝 깨져가지고 네. 지금 SK하이닉스 124,000원의 매수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매수가 124,000원을 자, 오늘 마감은 118,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수급의 형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의 형태들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수급이 일단은 우량해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쪽에서 수급이 전환을 했죠. 이게 좀 꾸준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상승 전환한다 그렇기보다는 연기금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여지는 문제는 수급을 전환했기 때문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4,000원 부근에서 지금 하락이 5%, 6%가량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15%의 매수가이십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장기로 가시는 종목이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현재 장기이지만 지수의 변동성이 아직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매수가에서 얼마 안 되니까 반등이 조만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락한다, 121선이 111,000원 부근까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111,000원 부근을 좀 연결시켜 놓으면은 과거에 여기가
딱 지지했던 구간이죠.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자 지지하고 올라갔던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8월 달에 8월 7월 말 정도에 여기를 지지했다가 깨지면서 실망 매물로 내려갔던 그 구간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실 예정이시라고 하면은 여기 120선을 지켜주는가, 11만 1,000원, 11만 이 근처를 지켜주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일 경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아래에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었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흔들린다, 지수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나 아니면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말하는 거는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 지금 지수가 내렸지만은 아래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장기 매수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선을 지지하는가 그러한 자리에 확인을 한 후에 추가 매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기로 보고 계신다면 11만 1,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보자 이야기 해주셨고요. 단기 접근이시라면 지금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보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4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롯데지주 매수가 37,800원, 비중은 20%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롯데지주가 오늘 종가가 27,100원에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요. 고민 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롯데와 관련된 지주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37,800원. 예. 자, 20%의 비중이십니다. 20% 비중 가운데서 오늘 흐름을 보시면 일단 뭐 거의 30% 가량 마이너스 구간이십니다. 자, 이게 지금 주봉으로 워낙 지금 하락폭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비 얘기를 말씀드렸죠. 오늘 이슬비의 옷이 계속 졌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소나기가 오면요. 그 처마 밑에서 소나기 막 오면 딱 피해 있다가 소나기를 피해서 확 갑니다. 예, 잠깐 그 비가 멈출 때 이동을 해서 비를 피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처럼 계속 이슬비에 젖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만간 반등하겠지 하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옷이 홀딱 다 젖게 되면은 이 심리가 일단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장기 매수에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명 가운데 하나는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주봉으로 장기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강제적인 장기가 뭐 됐는지 어떤지는 사실은 상황을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27,800원, 이 근처 지금 주봉인데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 이렇게 봤었을 때 하락 패턴이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한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이고요. 자, 지금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내용적 분석, 기업적 분석에서도 별 수급 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지금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영업이익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가운데 지금 롯데지주 개인적인 그 힘든 과정, 롯데가 한국에서 좀 사업이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였었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반등할 때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할 때는 61선을 보통 맞고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차라리 일부 조금씩 현금화 전략을 하는 수밖에 없겠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장기로 꾸준하게 보면서 지수가 돌 때까지 뭐 롯데 지주가 망할 회사는 아니죠 결코. 그러니까 아예 장기로 그냥 묻어두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화 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1번님이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KTNG, 매수가 83,0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TNG가 종가 기준으로 현재 78,300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배당나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종목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대부분의 흐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배당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강해서 배당락을 더 심하게 당하신 이후 지금 자 차트의 형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과거 8만 원, 7만 8천 원, 네, 상당히 강한 자리 가운데 하나 있었죠. 7만 8천 원 자리가 여기 맞고 다시 반등을 했던 그런 자리인데, 자, 갔다가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오늘 78,000원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어요. 여기를 이탈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민이 심해지는 그런 자리가 내 하나입니다. 그리고 KTNG의 특성상 단기 매매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안 들어가죠. 장기 매매 타점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들어가신 비중이 30%시면은 작진 않아요. 작진 않은 비중 가운데서 현재 손실 구간이 6% 정도이십니다. 장기 매수의 타점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감정적인 매수의 대응보다는 일단 최소한 10% 이상의 폭을 보시고 매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보다 10%라고 하면은 자, 이 정도 자리가 돼요. 이 정도 자리면은 과거 72,000원, 73,000원 그 자리까지 내려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수가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시청자님께서 굳이 장기니까 일봉 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이미 다 놓쳤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렇다고 추가 매수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반등이지 갔다가 또 맞고 내려오든지 횡보를 할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지금 차라리 횡보를 해서 오랫동안 차라리 힘들게 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대비 약 10%에서 15% 떨어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의 계획을 잡으시면서 꾸준하게 그냥 장기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번호 6125번님이 남겨주셨고요. SFA 반도체 매수가는 6,850원, 비중은 10%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대형 반도체주들이 잘 못 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후공정 업체인데 반도체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죠. 네, SF 반도체 그래도 들어가신 구간이 최근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장기로 이 구간에 들어가셨던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6,850원 이 부근이 자 과거 차트를 딱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봉이든 분봉이든 구간에서 돈을 많이 쓴 구간이 어디냐 그걸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2021년 1월 달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구간이 딱 이 봉이죠. 네. 이번 상한가로 딱 마감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딱 갔다가 날아간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자, 전체 지워보고요. 이 구간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딱 맞고 상승했다가
지지를 하고 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떨어지면서 계속 맞는 구간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그 천정과 같은 거예요. 예, 저항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붕이 되죠.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금 오늘은 사실 이탈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가 121선과 또 우연찮게 연동이 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흐름상에서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또 자, 이 표가 외인과 기관들의 그 수급의 형태인데 그래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한 형태였어요. 따라서 아예 그 뭐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포기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지금 현재 내려온 게 큰 반등 없이 꾸준하게 내려와서 18%가량 예,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유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121선 근처라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겠네요. 네.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신 이후에 남은 물량 가지고 61선까지, 예, 7,000원까지 구간을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상되는 대응 구간은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현재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 축소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31,000원에 샀습니다. 네, 31,000원. 비중 또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40%요. 네, 40%. 명신산업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31,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2만 6천만 떨어져갖고 이거를 36,000원 목표가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손실 축소하는 방법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이거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명신산업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하신 게 10월 달이나 지금 최근이신가요? 12월 달? 한 몇 달 됐죠? 몇 달 3개월 정도. 예. 그러세요.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명신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핫앤핑 그 틀을 만드는 그 무겁지 않은 보통 틀보다 3분의 1로 가벼운 틀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공급에 있어서 기업적인 가치에서 재무가치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굉장히 분석을 강하게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오늘 자리가 딱 이 전 저점들 강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맞고 올라가고 지지했던 구간까지 오늘 지지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장기로 가져가실 계획이신데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예. 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위치를 확인하라라고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가 딱 오늘 이 자리가 됩니다. 24,500원 자리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데 예. 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사야 되나요? 제가 장기로 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2년 이상? 2년은 못 기다리고 한 5, 6개월은 기다리시는데. 5,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5, 6개월 정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7일 날 현대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4분기 실적 보고하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27일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리고 27일 날 제가 다른 말해서 27일 날 미국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건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27일 날 아침 7시 반인가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실적이 안 좋다 하게 되면은 얘도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요. 네. 지금 26,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4,000원 간다면 내려다 팔고 그냥 24,000원 가면 사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팔고 사시기보다는 대형 구간은 딱 2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추가 매수해도 가능할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 현재보다는 24,500원 갔을 때. 자, 시장에 뭘 말씀드리냐면은 떨어진 칼날이잖아요, 지금요. 네. 떨어지는데 얘가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막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네. 그것보다는 제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를 횡보하면서 다져진다 하게 되면은 다지네 안 깨지네 뭔가 있네 했을 때는 추가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은 그 순간 여기 가능하겠지라고 딱 해가지고 매수를 딱 했는데 깨게 되면은 실망 매물로 강하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올라올 때 지붕이 돼서 저항이 돼 버려요. 올라오고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강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24,500원 근처를 분명 뭐 깨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명확한 거는 결과론이죠, 나중에. 하지만은 대응의 구간은 24,500원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잡으려면은 대응을 하셨다가 지수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든지 횡보했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주이인 만큼 27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 김종원 대표님의 특별한 레시피가 담겨있는 무료 강연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원픽으로 계속됩니다. 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입장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의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좀 많이 할까 하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방산주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러시아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오르긴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서 아직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땔감? 뭐 기름 부을 수 있는 뭔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이 삼성이 로봇과 기업과 M&A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근데 M&A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슈만 터져 있습니다. 뉴스가 안 나왔어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슈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27일 날 삼성에서 2021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하면서 여러분께 어떤 것을 대답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예상이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떤 기업 로봇과 관련된 M&A를 계속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7일 날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로봇이고 로봇과 관련된 로봇 기업과 관련된 M&A와 관련된 소식이 한번 컨퍼런스에서
재차 나오게 된다 했을 때 이쪽 테마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로봇 관련주의 테마를 내일 한번 유의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내일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용 로봇 업계 선도 업체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 이 종목 대표님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로보 말 그대로 이름처럼 로보죠. 네, 로봇 관련주들의 테마가 재밌는 게 로보스틱, 뭐 휴먼 로봇, 뭐 로봇을 아예 집어 넣어버렸어요. 나는 로봇 관련 기업이다라는 형태인데, 자, 이 기업 로보 기업은 주요 제품은 교육용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국내외로 탄탄한 판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교육용 로봇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총은 작아요. 시총이 전날 기준으로 1,3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300 사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1,000억 원대의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로봇 관련주로서는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날 거래 대금이 3,720억 가량 거래 대금을 크게 발생을 시켰고 이날도 3,680억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점에서 거래량 발생시키면 일단은 눌려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주봉으로 길게 한번 보시면 상승의 폭이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연결을 쭉 시켜보면은 1, 2, 3, 4, 5년 동안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로봇 관련주에서 삼성에서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이 어려운 박스 구간, 4, 5년간의 어려운 이 박스 구간을 간신히 돌파한 돈 굉장히 많이 써 3,600억 가량의 돈을 쓰면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자, 일봉에서 딱 보시면 이제 돌파를 딱 했는데 지수가 안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밀려버렸습니다. 자, 밀려버린 구간이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고점 대비 딱 내린 구간이 지금 34%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렸는데 이 바닥 대비 고점까지의 딱 중간까지 지금 딱 내린 상태입니다. 더도 말고 그냥 딱 중간까지 내린 상태인데, 자, 기술적인 반등이 요하는 그런 시점이고, 또 말씀드리는 게 27일 날 로봇 관련해가지고 삼성에서 컨퍼런스를 했었을 때 이슈가 종결이 됐으면,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종결이 됐으면 이 테마군도 그냥 소멸이 되겠죠. 하지만은 살아있는 이슈 테마군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그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가 돼요. 전년 동기에서 2021년 9월 3분기 때 100% 증가가 했습니다. 매출액이 적게 증가를 했어요. 적게 증가를 하는데, 자,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이긴 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지 영업이익이 줄진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3분기가 영업이익이 4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실폭을 더 줄인 거죠. 그리고 재무의 상태에 있어서 자산이 꾸준하게 늘어가는 그런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채가 중요한 게 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 대비 부채가 부채율인데 자본이 굉장히 큰데 부채는 굉장히 적습니다. 부채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내부적인 것을 보니까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게 없어요. 자기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 재무적인 특히 3분기 때는 그 상장폐지 실질심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날에서도 상당히 지금 폭이 굉장히 컸죠. 분봉에서 보시면은 분봉
급등했다가 딱 내려왔습니다. 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눌림목 구간 아니면은 돈을 지켜주는 지지 구간을 통해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로봇 관련한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